코스피가 5,000포인트에서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송되기도 했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코스닥 3,000을 목표로 내걸면서 시장이 달아올랐는데요. 이제는 코스닥이 주도하는 장이 펼쳐질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5,000 돌파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5,000에서 지금 공방전을 네. 벌이고 있는 사이에 코스닥이 급등을 하고 있네요. 네.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일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요? 일단은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란 것들을 뭐 국민 성장 펀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예.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코스닥 3,000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부터 분위기를 바꿔갖고 네. 이번 주 들어서자마자 다이렉트로 1,000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5,000P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1,000 스타일이라는 스타일. 레벨을 먼저 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넘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년 넘게. 예, 2년 넘게. 예. 계속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상대 예. 강도로 보면은. 그랬던 이유는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익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23년에는 산업 정책 감익, 그리고 24년에는 R&D 예산 감익, 그리고 25년에는 증액이 되긴 했지만 이전 예산을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R&D 예산이 19.4%, 산업정책 예산이 14.7% 급증을 하면서 예산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25년, 26년까지는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동안 예. 부진했던 코스닥이 좀 코스피와의 갭을 메우는 흐름들을 좀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코스닥의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갑자기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수익이 뭐 특별히 더 늘어날 것처럼 뭐 예상이 올라가는 건 아닐 텐데 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주도하는 거죠? 일단 가격적으로 코스피 대비 굉장히 싸다. 싸니까.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 PER은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코스피 PER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코스닥이 PER 20배 정도 되거든요. 예. 코스닥 밸류에이션 자체만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은데 네. 가격적으로는 코스피보다 싸지만 밸류에이션은 코스피보다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25년에 이어서 26년도 이익 증가율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예. 이런 갭은 좀 메워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활성화되고 있는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한 R&D 예산과 산업정책 예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얘기했더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3,000 가는 거 아니냐라는 3,000도 현실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맞물려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닥이 또 눌려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채권 금리 반등이 좀 압박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예, 네. 성장주 포지션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 보니까 예. 채권 금리가 올라오면은 코스닥을 비롯한 성장주들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채권 금리 급등이 좀 진정되면서 네. 코스닥과 성장주들 지난주 보면은 뭐 인터넷도 좋았지만 네. 또 2차전지도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2차전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코스피 대비 억눌렸던 흐름들에서 좀 빠르게 벗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또 바이오 제약바이오도 네, 많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런 데들이 제약바이오 조금 이제 많죠. 훈풍이 불고 있는데 네.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사실 뭐 얼마나 더 오를 게냐 늘 궁금하지만 계속 앞자리수를 바꿔가면서 네. 올랐는데 코스닥도 그렇게 조금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상반기 특히 1분기 중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캐치업하는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잡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 봤을 때 1월 효과는 보통 코스피보다는 코스닥과 중소형주에서 나왔습니다. 1월에는요? 예, 1월 효과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예. 뭐 수급적인 변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이 되기 시작하고 예.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좀 많다 보니까 1월, 2월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항상 좋았거든요. 네. 예, 그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이례적으로 네. 반도체와 자동차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코스닥이 좀 소외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진정되고 이 와중에 채권금리가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그동안 눌렸던 부분들이 튀어오르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닥에는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매입하는 것 같은데요. 기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산업 아래 예산도 늘어나고 R&D 예산도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같은 데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늘리긴 좀 어렵습니다. 연기금 차원에서요. 그렇지만 최근 매매를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벤치마크의 코스닥도 기준점으로 넣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연기금 쪽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우호적인 수급을 보일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워낙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관심권에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벤치마크 변경 그리고 채권금리 안정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부각되었었지만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지난 주말 이번 주 정부의 코스닥 3천이라는 얘기를 트리거로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회사들에서 뭐 코스피는 이게 연간 목표치가 있을 텐데 코스닥 같은 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제시드리진 따로 않고 제시하지 있는데요. 저희는 러프하게나마 1200에서 1300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금 뭐 이제 막 1000을 넘었는데 한 상단은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전략은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런 순환매 흐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흐름에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코스피로 조금 관심을 가다 보면 그동안에 뭐 반도체가 워낙에 느낌이 좋았고요. 또 로봇 관련 현대차가 또 로봇으로 인식되면서 대단했는데 반도체가 이제 상당히 너무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들도 조금 있는데 반도체 외에 반도체만 본다면 한 단계 훨씬 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죠. 1월 29일 날 발표되는 전자와 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 거기에 대한 수요 전망 가이던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이익 전망을 작년 9월, 10월만 하더라도 40조만 하면 잘한 거야라고 했는데 전자는 130조 이상, 닉스도 100조 이상 한다라는 전망치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걸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 좀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과열 부담, 그리고 상승 피로도가 누적돼 있어서 실적에 따른 추세적인 상승은 저희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흐름을 보면은 작년 9월, 10월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금이요? 네, 작년 9월, 10월 달에도 7월, 8월 박스권 등락을 2달 보인 뒤에 9월 달 전자와 닉스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과 함께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 치고 올라갔을 때 흐름과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그림을 보신다 하더라도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급등 그리고 12월까지 조정받다가 12월 중순 이후 재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공개를 전후로 해서 전자의 상승 탄력은 조금 진정되고 나머지 업종들에서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순환매가 나왔던 게 조선방산기계, 그다음이 성장주, 그다음이 내수주가 움직였는데 내수주가 움직일 때는 코스피 상승이 좀 진정되고 좀 쉬어가는 그림에서 내수주가 움직였거든요. 지금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들을 보면은 내수주가 되게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호텔 레저, 필수소비재,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이 저평가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고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는 가운데 좀 단기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5천을 한번 밟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5천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코스피는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목표치를?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5,300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12월 초부터 26년 전망을 하면서 5,300을 제시드렸습니다. 상반기 중에 5,300을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저희도 예상하기 좀 어려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승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시지만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EPS가 472입니다. 그렇게 보면 PER 10배가
4,720이라는 얘기고요. PR 10배. 예, 지난 주말 기준으로 4,990포인트가 PR 10.57배밖에 안 됩니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네,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싸고 예.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에 기록했던 PER 고점이 12배였거든요. 예. 지수는 그때보다 거의 1,00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네. 밸류에이션은 더 싸졌어요. 네. 실적이 그만큼 빠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예. 좀 상단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12개월 선행 EPS라고 하는 이익 전망 지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 한 쉽게 시장의 추세가 바뀌진 않을 거다. 지금은 추세를 좀 즐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실적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내놓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좀 투자 어떻게 할 건가 좀 입장을 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 실적을 보고. 일단은 지금은 전자나 닉스나 그리고 예. 자동차나 예. 지금 추경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추경 보고 매수는 있거든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작년에 어느 가격대에서 잘 사셨던 분들이라면 네.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따라가서 막 사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그러니까 피라미딩 전략처럼 좀 고점에서 산다 하더라도 조정받을 때마다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예를 들어서 5% 샀다면 네. 그다음에 좀 밀릴 때는 10%, 더 밀릴 때는 3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점진적으로 더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네. 그런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코스닥에서는 조금 특별히 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분야를 좀 들어주신다면. 일단은 2차 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네. 1등인 기업이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알테오제. 네, 그렇게 되면은 2등, 3등, 4등, 5등으로 수급이 좀 더 집중될 수 있거든요. 오늘 주가를 보신다 하더라도 예. 1등주보다는 2, 3등주가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예.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업종에서 막 튀어오르기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잘 갔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그 트리클 다운 효과 그리고 네. 기대 심리가 좀 이전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이사학계민들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 네. 저희가 많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수익이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분들 지금 서학개미들 이렇게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세제 혜택을 지금 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유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나 속도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가 개설이 되고 그렇게 네. 된다면 많은 수익을 거뒀던 계좌들은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워낙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몇 년 동안. 그런데 작년부터 코스피 그에 의해서 코스닥까지 이렇게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시장 상승이 지속되면 될수록 미국으로 가는 자금들이 예. 일부 한국으로 좀 이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나타났던 원달러율 급등세는 좀 진정되고 예.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1,400원 초반 또는 그 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네. 네. 시장 전체로 만약에 지수를 비교해 본다면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네. 우리 코스피 코스닥 S&P 500 전체적으로 밝은 쪽은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밝다고 봐야 될까요? 네, 작년부터 코스피 그리고 미국보다는 신흥국 증시, 신흥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흐름을 가늠하는 것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가 약해지면은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신흥국들이 좋고요. 예. 만약에 달러가 강해지면 다시 미국이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예. 또 하나는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작년에 12월 달에 불거졌던 AI 수익성 악화 논란이 커진 뒤에는 좀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모두 좋고 모두 조정받고 모두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네. 나스닥이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던 흐름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좋은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도 있고 좀 엇갈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죠. 반도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오면서 네.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증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또 중국 증시도 괜찮을 거라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조금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신흥아시아, 신흥국 증시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는 여건인데요. 예.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이 멀지 않아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중국 증시 또한 신흥아시아 증시와 묶여서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보다는 신흥국,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네. 이제 곧 실적 발표 이번 주 상당히 주목을 끄는 것 같아요. 28일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그리고 29일 아마존, 애플. 네. 이제 좀 차별화가 좀 일어나는 다 오르지 않고 차별화가 네.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관건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를 얼만큼 상회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면 다른 구간으로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네.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향성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